안녕하세요. 이슈이스타 시간입니다. 저희 코메리칸 TV가 예상한 대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치 맥코넬에 대한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6일 성명서를 발표했는데요. 맥코넬을 삼류 정치 서생으로 비난하며 그가 수장으로 있는 한 공화당은 결코 승리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은 22년 중간선거에 미국 우선주의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는 후보라면 정치적 라이벌이라도 파격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해 공화당 복귀를 사실상 선언했습니다. 탄핵이 표결로 기각된 직후 공화당의 미래를 두고 트럼프 충성파와 공화당 내 트럼프 반대 세력의 전면전이 즉각 시작된 셈인데요. 싸움은 맥코넬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1월 6일 사태에 대한 도덕적 책임이 있다는 비난 성명을 발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성명으로 지지자층을 결집하고 공화당 내에서의 위상을 보다 공고히 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명서 전문을 해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화당이 미치 맥코넬을 정치적 수장으로 둔다면 결코 다시 강해지거나 존경받을 수 없다. 그가 평생토록 유지하는 현상유지식 정책들은 정치적 통찰력 부족, 지혜 결여, 성격적 결함과 합쳐져 그를 다수당 지도자에서 소수당 지도자로 전락시켰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더 나빠질 것이다. 민주당과 척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는 미치 맥코넬을 마음대로 주무른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쥐락펴락하길 원하고 있다. 우리는 맥코넬의 정치 만능주의나 바이든의 아메리카 라스트가 아닌 미국 우선주의, 즉 아메리카 퍼스트가 미국의 승리를 위한 아젠다임을 안다. 2022년 선거에서 나는 약 7,500만 표에 달하는 역사상 그 어떤 현직 대통령보다도 많은 수의 표를 받았다. 공화당 현직 의원들은 전부 재선에 성공했는데 이런 일은 수십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으며 하원에서는 민주당에서부터 15개의 의석을 탈환해 낸시 펠로시를 거의 쫓아낼 뻔하기도 했다. 공화당은 전국 98개 지방의회 중 59곳에서 다수당 지위를 확보했으며 민주당은 공화당이 차지하고 있던 그 어떤 지방의회를 탈환하지 못했다. 그리고 미치 맥코넬이 공화당 수장으로 있는 상원의회에서 나는 지난 2번의 선거 기간 동안 혼자만의 힘으로 최고 12개 의석을 지켜냈다. 그리고 조지아의 비극이 찾아왔다. 우리는 조지아에서 2개의 상원의석 모두를 차지했어야 했다. 그러나 맥코넬은 민주당의 1인당 $2,000 코로나 구호금 지원 공약에 맞대응한다면서 $600 지원책을 내놓았다. 말이 되는가? 이 결정적인 차이를 부각시키는 것은 민주당의 중점 전략이 됐고 당연히 그들에게 승리를 안겼다. 이로써 미치 맥코넬은 미국에서 가장 인기 없는 정치인의 지위에 스스로를 올려놨다. 그리고 조지아의 수많은 공화당원들은 2020년 선거 논란에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 무능한 주지사 브라이언 캠프브레드 라펜스버거 국무장관, 공화당 조직에 대한 무능함에 대한 항의로 민주당 후보에게 표를 주었거나 투표를 포기했다. 조지아주와 여러 경합주에서의 선거는 완전히 재앙 수준이었다. 맥코넬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앞으로도 공정하고 철저한 선거 시스템을 재구성하기 위해 필요한 일을 결코 하지 않을 것이다. 그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다. 그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결코 없을 것이다. 내가 유일하게 후회하고 있는 것은 지난 2020년 켄터키주 선거에서 나의 도움과 지지를 구걸하던 맥코넬을 구해줬다는 점이다. 그는 상대방 후보보다 1% 뒤졌는데 내 도움으로 20% 지지도가 높아지며 승리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잊어버릴 수 있을까? 나의 도움 없이 맥코넬은 큰 표 차이로 낙선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그의 지지도는 그 어느 때보다 바닥이다. 그는 상원 공화당계를 파괴하면서 이 나라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 마찬가지로 맥코넬은 중국 관련 문제에 있어 그 일을 해결할 어떤 자질도 갖추지 못했는데 그의 가족이 중국에서 상당한 사업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중국의 엄청난 경제적, 군사적 위협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미치 맥코넬은 멍청하고 음침하며 웃지 않는 삼류 정치 글쟁이다. 만약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앞으로도 그와 함께 한다면 그들은 결코 다시 승리할 수 없다. 그는 이 나라를 위한 문제 해결에 결코 나서지 않을 것이다. 필요하고 적절한 경우
나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슬로건과 미국 우선주의를 지지하는 정적들을 지원할 것이다. 우리는 훌륭하고 강력하며 사력 깊고 자비로운 리더십을 원하는 것이다. 팬데믹 이전, 우리는 이 나라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경제 성장을 일궜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미국의 경제 회복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 우리는 세금과 각종 규제를 감축했고 군대를 재건했다. 상위 군인들을 돌보며 에너지 독립을 이뤘으며 수없이 많은 불법 이민자들의 침입을 막기 위해 장벽을 쌓았다. 그리고 지금 불법 이민자들은 다시 쏟아져 들어오고 있으며 원유 수송가는 멈췄고 세금은 오르려 한다. 그리고 이 나라는 더 이상 에너지 독립 국가로 남지 못할 것이다. 지금이 바로 우리나라를 위해 중대한 순간이다. 그리고 이런 순간에 삼류 지도자가 이 나라의 미래를 좌지우지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는 것이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명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봤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맥코넬을 저격하면서 그의 정치적 생명을 완전히 끝장내버리겠다는 각오를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은 맥코넬에 대한 개인적인 울분도 원인이겠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을 배척하고자 하는 네오콘 세력 혹은 공화당 내 반대 세력을 축출하거나 아니면 잠재우기 위한 행동입니다. 칼을 뽑아든 트럼프 전 대통령에 맞서 칼을 뽑던가 무릎을 꿇어야 할 텐데요. 먼저 칼을 뽑아 기세등등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받아칠 만한 공화당 정치인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흥미진진해지는 공화당 세력 다툼, 코메리칸TV가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슈 이스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꾹꾹꾹